아유,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못났다 그러고, 뭐 좀 우리나라가 잘난다 하면 뭐 이상한 헛소리 하고, 그죠? 중국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이재명이 중국 갔지 않습니까? 아까 전 찍었던 영상 이어서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새로 하는 건데. 뭐 중국 편도 마치 중국 공산당, 아직도 중공이라 부른 어르신들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 한심,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사는지, 좀 세상을 제대로 사는지. 그 모르겠네요. 중공이라. 나 중공이라는 표현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었거든요. 모태똥 시대 때, 그죠? 그때 마오쩌똥 중말로, 그때 중공이라 불렀었어요. 지금 또 소련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영칭을 가지고 뭘 할 수 없습니다만, 소비에트란 연방 사라졌어요. 러시아라 그냥 그러는 거지. 시대가 좀 변하고 있고, 모든 게 여건이 변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잡혀있어요. 일본에 가면 일본 노인들이 이제 여전히 한국을 아래로 본단 말이에요. 한 수 아래로 한참, 그죠? 두 수 아래로. 뭐 자기네 나라에 돈을 받고 살지 않았느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비하하고 못났다고 하는 생각이 근원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애국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아셔야 돼요. 결코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진짜, 제가 중학교, 그러니까 80년 초반, 중반,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을 제가 80년 후반에서 90년 초후반까지 IMF 터지게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도록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80년대, 우리나라가 85년? 그때가 5,000달러가 채 안 됐었어요. 올림픽 할 때, 그때가 6,000달러, 7,000달러 좀 됐을 겁니다. 자장을 찾아보시고요. 1인당 GDP가. 네. 근데 그때 하더라도 나라가 약소국이란 말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후진국이란 말 아니었지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점점 나가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여전히 일본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죠. 일본이나 미국 이런 거는 비교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랬었어요. 여전히 뭔가 쫄리고, 제 친구 송파구에 제 친구 하나가 살았는데, 무슨 세미나인가 준비,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상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세미나 준비한다고 제가 친구 집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걔들 집 거실에 아남이라고 아십니까? 아남 TV? 일제 TV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그냥, 텔레비 잘 나오네. 그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가전이라는 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금은 삼성이나 뭐 LG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국제 정세라는 게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어르신들은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일제보다는 못하게 하신 어르신들 있어요. 70 이상 되신 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죠. 여전히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그분들 식민지를 안 겪었죠. 그죠? 그러나 80, 90 돌아가신 분들, 제 어머니가 이순재 어르신이라고 동갑인가? 33년생인가 34년생이 그러시는데, 자기 엄마 나이도 모르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12살 때 맞이하고 6.25가 터진 게 오담 17살 때, 지금 말하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6.25가 터졌다 아닙니까? 일제 시대를 겪었지만, 그러니까 12살에 해방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겪은 거 아니에요. 여전히 제 어머니는 일본말을 할 줄 알아서 어릴 때 배운 그 말을 안 까먹어요. 하야시상, 임시이기 때문에 하야시라고 부르는 그걸 아직도 기억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망했고, 망하면서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이런 말 하고 이제 자기네 섬으로 돌아갔다 아닙니까? 어떤 말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핵폭탄 2방 맞고 패전해서 우리가 도망가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온다. I will back. 그런 소리하고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군사적으로 밀려서 우리가 쫓겨났지만 언젠가 돌아온다는 말 하면서, 우리가 조선을 우리가 지금 당장 포기하지만 정신적으로 니네 나라를 지배했다. 35년간 한 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여전히 의식 속에는 식민지민 있지 않습니까? 노예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니네들 다시 식민지를 만들어도 그때는 별로 힘들지 않을 거라, 그런 식의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자아간 팩트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사실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소리에 쉽게 말해서 뭐란 말 안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삶을 마치 이걸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만약 찬양하는 인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박영훈인가요? 이영훈 교수라고 서울대 경제학 나온 그 사람을 혈투를 해가지고, 누굽니까? 이름도 말하기 싫습니다. 아무튼 다 찾아보세요. 소위 말하는 식민사학자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요. 자기들은 애국이라 그래요.
천황폐하 대노했까 반자이 이렇게 외치는 인간들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춘부라고 그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죠? 어린 그 여자들을 끌고 가서 강제로 이렇게 한 걸 성폭행하고 하는 걸, 그죠? 종군 위안부를 가지고 마치 성매매 자기가 자벌적했다는 식으로 통계자를 몇 개 아주 극히 10명 중에 1명이 많이 그랬다 쳐봐요.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같은 우리 민족으로서, 그죠? 오히려 그 사람들 그 사실 있으면 그 증거를 빼가 벌릴 생각을 해야지 그걸 떠벌리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 자발적 돈 벌기 위해서 일본 종군 위안부가 됐다, 자발적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같은 민족으로서.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맞는데. 가족이 어떤 치부가 있으면 그걸 감춰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떠벌리고. 빡쳐 죽겠네. 갑자기 말하면서 열받으면 안 되는데. 안 그런가요? 그런 책이 학자란 자들이 더더욱 그래요. 통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일본의 식민지를 잘했다는 식으로 그때는 근대화됐다 그러고, 근대화됐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말하기 힘든데 아무튼 싹 다 거짓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요. 학문하는 자들이 약간의 어떤 이상한 자료 일부를 편집해가지고 마치 전체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식민지를 정당화하고 가해자의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하는지 왜 트럼프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쳐버렸네. 공격하는 자들은 늘 자기 공격이 정당화돼요. 공격은 정당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국가폭력도 우리 대통령과 국가폭력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당한 사법 집행조차도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그게 부당하고 불법이고 잘못되면 나중에 무죄 나오면 뭐 우리 보상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 전체가 국가가 국가를 침략해놓고 식민지해놓고 마치 이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는 그걸 옳다고 지지해주는 아주 친일 행각하고 주장을 하는 그 뉴라이트 일명 식민사학자들이 오늘날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어디입니까? 그 정무보고할 때 한당고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당고기 책을 약간 언급해서 환빠 이런 단어 쓰면서 하니까 그 다음날 막 난리 났어요. 대통령이 환빠다 뭐라 그래요. 지금은 요즘 조용합니다. 그 본질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당고기가 누가 진선이 윗선이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마치 그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 고대 역사가 없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역사서는 삼국사기 정도인데 자료가 없어요. 일본은 일본서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유라이트나 식민사학 하시는 진짜 대놓고 말씀드리면요. 대학의 한 교수라고 불린 자들 있잖아요. 교수라고 불린 자들은 제가 100%라고 말하면 힘듭니다. 99%가 다 완전 친일파라고 보시면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역사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역사를 뭔가 낮추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참 좋게 참 다행스럽게 그 뒤로 제 국사를 같이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독립운동사를 주로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 교수들 보면은 하는 행태들이 한결같이 다 이게 친일파 놈들입니다. 자세한 건 제가 말씀 다음께 또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참 찍으면서 열받네. 한동국님 말씀인데 그게 가짜일 수 있어요. 저도 그 일부 읽어보다 때려쳤거든요. 너무 환타지 같아가지고. 그거 환타지 같아요. 소설 같고. 근데 맞는 게 있다고. 맞는 게 또 제가 보기에 또 많은 부분이 있고, 소위 교차 비교, 다른 역사서를 보면 이제 또 있어야 또 이게 진서로서 어떤 가치가 있거든요. 일본 서기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나라 역사서랑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고대사 부분은 그래요. 제가 국사학자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 안 할게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말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 누군가 김영군가 고려대 교수인데 특히 임나 일본 무술을 주창하는 양반인데 본인은 안 그런다 그러지만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친일사학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이덕일 교수라고 그 한겨레 역사문화연구소장 하신 분이 고소를 당하고 1심에서 처벌까지 받았었어요. 그 물론 집행유예지만 2심에서 물론 무죄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자나 법원이 바로 마치 조선 총독부 같은 짓을 했었단 말이에요. 1심 재판부가 유죄를 내린다니까. 그 식민사학자를 비판했다고 세상에 그걸 벌을 주려고 하다니, 야, 일제 독립운동하다가 붙잡혀간 거 뭐가 달라요, 그죠? 그 당시에 2010년 13년도인가 11년도쯤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오니까, 유명한 얘기니까. 나라가 구한말, 일본에 나라를 뺏길 때 같은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대한 독립 만세 그러면 잡혀갔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이게 어쩜 좋습니까? 근데 이게 이 시대가 이 청년이라고 하는 자들이 좀, 생각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국을 한다니까 그 애국이 아니라 그게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왜 잘못된지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이후에 이제 산업화하고 박정희 우리 욕하고 하더라도 저는 욕을 합니다만 동시에 칭찬도 합니다. 진짜입니다. 산업화에 독재를 해서라도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결론이에요.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산다는 문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동시에 그 사람이 독재도 완전 독재, 오리지널 대박 독재, 그죠? 독재 1인자 18년 동안 뭐 대통령 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 죽고, 그죠? 예. 민주적 발전을 못했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런 비판받는 거 비판하더라도 또 잘한 건 잘했다 그래야 돼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히 포스코라든가 뭐 우리 저 현대조선인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이런 거. 박정희 때 다 만들었고 대통령이 기획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누가 했으면 했을 거는 가정은 필요 없잖아요. 이미 지나갔고, 그죠? 근데 어쨌든 역사가 흘러왔어, 여기까지. 요즘은 5.18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이제 조용한데, 아유, 참, 시대가 얼마나 더 지나야 이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이제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막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세월이 더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애국을 하겠다는데 이걸 마치 애국을 하겠다는 게 구구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애국이라는 개념은 헌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을 폭동일으켜서 서부지원 폭동일으키기 그게 애국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꼭 붙잡히듯 그거 가지고 구속돼가지고 반성문 쓰고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할 짓을 왜 합니까? 순간적으로 막 라이터로 불 지르려고 그러고, 그죠? 대단히 위험한 짓이에요. 어떻게 미국 같은 쓰레기 나라랑 비교하렵니까? 폭동 일으킨 LA 폭동 옛날에, 그죠? 또 트럼프 부정선거 이런 거 지역 안 맞다고 나라 전체를 판을 부시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 아니에요. 그놈들은 모두 다 진짜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판을 깨면 안 돼요. 판을 놔두고 민주주의나 헌법제를 두고 상태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투쟁이랄까 싸움이지 그거 자기 뜻 안 맞다고 그걸 막 총칼로 쏴버리면 내전 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죠? 나라 망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선동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또 일부 국회의원 이런 아줌마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하고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니까요. 나라가 망하고 있으면 구체적인 정부 통계 자료를 대면서 어떻게 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대안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할 말 없으니까 베네수엘라나 비유하고 맨날 무슨 뭐죠 그거 금융 민생 지원금 하면 나라 살림 퍼주기라고 그러고 피가 안 돌면 사람 죽거든요. 돈이란 것은 이게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여윳돈 있을 때 여윳돈 없더라도 약간의 돈을 줘서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돈을 다시 걷어서 다시 또 다른 데 R&A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나라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맞지 않은 것처럼 정부 기획재정부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다 모아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열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약간 좀 쓸데없는 말 두서없이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애국 청년들이 좀 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당장에 뭘 해야 되느냐. 윤석열 같은 인간 두둔하지 말고 제발 끝났어요. 그 사람 역사에서 태물 뭐 사형시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우 사고방식이 잘못된 아저씨. 내보다 나이 많은 양반들은 다 이게 사고방식이 좀 우리 형님들도 형님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 죄송합니다. 가끔 있어요. 네. 형님들 한 분은 또 괜찮은데 또 안 그러신 형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경험 때문에 그런데 근데 경험이라는 게 자꾸 저도 마찬가지로 늘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말 자체가 뭔가 또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또 인정하거든요. 다음에 오늘 드릴 말씀이 왜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가를 말씀드리려는데 다 못했네. 다음 영상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